포커 진행하겠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목격자 K 권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유입니다. 예, 그 돈풀리즘 시정연설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유 대표님? 역시나 포퓰리즘 할 자락을 깔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을 위해서 AI라는 포장지를 씌웠더라고요. 근데 그 포장지가 바로 하루 만에 개망신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AI를 가지고 그렇게 AI 고속도로 이야기하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언급을 할 정도면 사실 정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인프라스트럭처에 큰 돈이 드는 거, 기업이 못하는 걸 해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소비 쿠폰보다 적은 돈을 뿌립니까? 소비 쿠폰 뭐예요? 이번에 본 예산 잡히지도 않고 추경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한 그 예산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자기 발언과 행동이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제 시정연설도 그렇고 이제까지도 AI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진심은 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장혜찬 최고위원님, 돈으로, 네. 이게 저는 이제 어제 시정연설이 그런데 어쨌든 그 아주 독하고 무섭다. 그러니까 돈을 대충 푸는 게 아니고 네. 내년 지방선거를 딱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딱 기획을 해서 이 돈 풀겠다고 지금 예산을 짠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 표 사는 데는 전문가들이 민주당이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는요, 여론조사 우리가 다 믿기 힘들지만 역대 모든 정부 중에 가장 나라 살림을 꼼꼼하게 한 정부였어요. 그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러니까 욕 먹어가면서. 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이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도 돈 좀 풀어야 된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돈 좀 풀면 안 되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가 선거 때문에 돈 풀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하냐. 그 문재인 정부 때 나라 살림을 하도 방만하게 해놔서 이걸 우리가 어쨌든 억울하지만 네. 갚아 나가야 된다. 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실컷 또 갚아 놓으면 다음번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2배, 3배로 빚내나요. 그럼 이제 이재명 물러나고 또 누군가 우리 보수우파 대통령이 나오면 네. 또 직살나게 고생하면서 돈 갚고 허리띠 졸라매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억울한데 예전부터 나라 지키고 나라 살림 챙기는 우리들의 숙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4인 가구 생계급여를 매달 2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이미요. 네. 전라도 지방,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부 군에서 네. 보면 신안군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군에서 그냥 무작정 소비 쿠폰을 실험적으로 그냥 다 주는 거 지금 이미 제도 실행하고 있어요. 아하. 이게 전국이 아니라서 뉴스가 좀 덜 나서 그렇지. 호남에서부터 그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농어청 지방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돈 주는 맛, 쿠폰 찍히는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네.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맛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나라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베네수엘라잖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도요. 나라 망하는 와중에도 주식은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오른다고 경제 잘하고 나라 안 망한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돈 풀면은 저 부동산이 뛰거나 증시가 뛰는 거지. 둘 중 하나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만큼 우리가 얘네들이 지방선거를 노리고 무지막지하게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게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좀먹는 일인지 목숨 걸고 알려야 된다. 네. 그러는 한편 제가 약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자면 네. 소비 쿠폰은 2차에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네. 2번에 걸쳐서. 근데 그때 이재명 지지율이 별로 뛰진 않았거든요. 아하. 예. 문재인 때는 막 7, 80% 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희망은 있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을 겪고 나서 그래도 이거 돈 주는데 이거 뭔가 좀 이건 아닌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다. 예. 여기에 희망을 또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표의 정치공학, 선거공학과 이제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이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계산이 좀 틀린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마냥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당국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비투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마자 지금 코스피가 어제 2% 넘게 오늘 3% 넘게 폭락하고 있거든요. 예. 이 코스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책임도 못 지고 말 못 하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당국자들이 개인들이 딸려오게끔 만든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재명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였는데 네. 벌써 이렇게 빠르게 자기들 예상한 것보다 그렇죠. 4,000피가 깨지고 오늘 10만 전자도 깨졌거든요. 삼성전자. 예. 제 기억에 이제 9만 전자를 찍었던 게 5년 전인데 그때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9만 원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9층에 사람이 있어요. 구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누가 매수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가격을 좀 받아줘라 이런 의미거든요. 예. 9층에 사람 있어요를 5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1만을 찍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11만 2,040원에 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뭐 그 가격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른바 상투 잡은 사람들이 엄청 생길 수가 있는 거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오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특히 SK는 약간 심상치 않은 부분이 그제 이제 뉴스로 이제 확인된 게 있거든요. 소수의 계좌에서 어떤 시세를 크게 움직일 만큼의 거래가 어떤 자기들이 그 금융 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는 걸 이미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지금 외국에서 특정 국가나 특정 이제 세력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건가라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돈 플리즘 연설을 이재명이가 이제 하러 국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어제 의총을 열어서 보이콧을 결정했고, 그리고 그냥 보이콧이 아니라 로텐도홀에서 그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 앞을 이제 지나가는데 뭐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인사도 안 받고 그리고 범죄자 막 이런 말들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잘했다고 봐요. 또 모르겠습니다. 에헴한 선비들이나 언론사 논설위원들은 지금 뭐 온 방송 나가서 보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조갑제 같은 양반들은 이걸 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이 오는데 야당이 뭐 협치하는 모습 보이고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뭐 성숙한 뭐 모습을 보여라 뭐 이런 사설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뭐 꼰대들 선비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차가운 정치 바닥에 나와보지 않은 펜대 잡고 언론사에서 골프 접대나 맡은 인간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전직 원내대표를 특검이 잡아가겠다고 영장을 쳤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영장 사유 보면 황당합니다. 중진들이랑 밥 먹은 것도 계엄 사전 모의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당대표가 가서 희희낙낙 웃으면서 이재명이랑 차 나눠 마시고 덕담 주고받고 그 연설 택도 아닌 거 700조 넘게 돈 쓰겠다는 거 듣고 앉아있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정확히 3년 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왔을 때 로텐도홀에서 저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야당 탄압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했는데 그때 그 수사는 야당이 돈봉투 돌리고 뭐 이재명이 수많은 범죄 혐의 지금 다 재판 가 있잖아요. 네. 할 수밖에 없는 수사고 그때 이재명을 겨냥했던 수사는 우리가 제기한 게 아니라 지들이 이낙연이랑 싸우다가 지들끼리 불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추경호까지 엮어서 국민의힘을 아예 해산시키겠다고 하는 빌드업이잖아요. 이 로텐도홀에 검은 마스크 끼고 시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점잖은 편이다. 네. 예, 뭐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제대로 된 투쟁의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진 어떻게 찍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또 재밌었던 거는 정청래가 오늘의 포토제닉하고 올린 게 이재명 정청래를 안 보더라고요. 다른 데 보고 악수하는데 정청래 혼자 활짝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장면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놨는데 어제 만일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그냥 중립적인 모습이었어도 그거 별로 좋게 안 보였을 겁니다. 우리 투쟁하는 우파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만들고 굉장히 잘했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포인트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강론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이 이재명 정권이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일 핵심적인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만드나? 오히려 뭐 이런저런 문제를 추가로 만드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일 핵심은 이재명 재판이거든요. 이재명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장동혁 대표의 그래. 빌드업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수단도 굉장히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실명 언급한 거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분명히 된다. 그리고 재판부에도 압박이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도부가 방향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화력을 보태야죠. 우리 시민들이 화력을 보태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그 재판중지법을 이것들이 갑자기 중단하더니 그 배임죄 폐지를 통한 면소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죠?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재판이나 백현동 재판이 그냥 다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일당들도 이제 다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그걸 두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미 김만배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예. 뭐 증거가 부실하거나 뭐 재판이 잘못돼서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있던 배임죄가 없어져서 이 사람들 풀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왜 없앴지? 결국 이재명 죄 없애려고 이거 국민이 용납할까요? 예. 저는 또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요 저렇게 막 폼 잡고 다니고 막 해도 속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하. 혹시라도 용감한 판사가 나타나서 내 재판 재개될까? 연말에 이제 판사 인사철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지금 이재명 재판 중단한 판사들을 멀쩡한 판사로 갈면 그 판사들이 나는 이거 재판한다라고 하면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걔 막 조마조마하니까 어제 또 그 조희대 대법원장 만나서 막 대도하는 덕담하고 막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예 하고 넘겼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가운데 뭐 재판 중지법이다 배임죄 폐지다 어떤 자살골로 국민의 역풍을 또 일으킬지 모른다. 그러니까 700조 돈을 아무리 풀어도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고 사고 치면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겁니다. 그래. 700조를 지 맘대로 해도 지금 이재명 두 발 뻗고 못 자는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이거를 전부 저 개딸들이 정청래한테 덤터기를 씌우대요. 저는 그럴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중지법이라는 거를 이번에 갑자기 처음 꺼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라든가 반응이라든가 그런 거를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6월 달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민주연구원도 있잖아요. 자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민심을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알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한테는 이재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과의 최선보다는 자기가 어떤 그 과정에서 노력했다라는 걸 좌익 진영의 더 많은 시민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하고 결과가 나빠진 거는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상당히 암투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응수해서 그러니까 이걸 반응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가 정청래를 직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겉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부에서 서로 간에 아는 그 어떤 합과 합의 어떤 대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재판중지법이라든가 이걸 대처하는 이 이재명의 어떤 그 수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밀복검이고 뭐 지금 대법원장한테 지원해 주셔가지고 성과 내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 모양을 드러내면서 뒤로는 뭘 하냐?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다 그러대. 예, 이게 대법원이 지원을 해가지고 했으면 대법원의 조직을 그대로 둬야죠. 근데 대법원의 조직을 없애려고 앞에서는 친한 척 하는 거거든요. 그냥 좌파 것들한테 야, 화끈하게 사법부를 없애라고 그러지 우리. 그럴까요? 그럼 그냥- 얼마나 저것들이 거추장스럽겠어요. 사법부, 그러니까 검찰도 없앴으니까 사법부도 없애라. 그러면 경찰은 왜 놔두지? 그건 지금들 심부름 잘해서 그러나? 이진숙 같은 사람 잡아가려고 있어야 됩니다. 경찰은.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일당 독재가 되는 거죠. 북한하고 중국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 댓글창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네.
김근식 같은 인간이 어제 무슨 어디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폭탄주를 마셨다고 하길래 꼴도 보기 싫어서 확 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패널 인증제를 하겠다고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저런 것들이 여기저기 출몰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던 김종혁이에 대해서는 뭐 여상원이라는 자가 징계도 안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이 모두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운다. 국민의힘도 제대로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이 쓰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 좀 답답합니다. 제가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장도 방송을 하고 지도부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상원 임기가 1월 7일에 끝난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절차를 지키면서 또 저들이 이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처리하겠다라는 뭐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패널 문제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네. 방송 패널 문제. 아하. 김종혁이 주의받는 걸 보고 이제 방송국에서 한파 패널들 갖다 써도 아무 문제 없겠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절차를 중시하고 명분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 따지다가 망했거든요. 좌파들 하는 거 보세요. 절차가 어디 있고 명분이 어디 있어요.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는 이재명의 말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당권을 잡았잖아요. 이 당권 잔인하게 쓰라고 당원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라. 저도 이때까지 모든 방송에서 여러분 기다려라. 장동혁이 다 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저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를 100% 지지합니다. 이만한 당대표, 이만한 지도부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부 공격이 아니에요. 지도부 흔들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답답해서 약간 힘 빠지려고 한다. 이거 그냥 1월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당원들 못 참습니다. 뭔가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결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 지도부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 지도부를 향한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가 그냥 무한정 1월까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저는 좀 착각일 수 있다라는 예. 그런 회초리도 이제는 한 번은 때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도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최근에 이제 발언보다는 지도부 출범 초기의 발언을 한번 다시 재상기를 해봤어요. 김민수 최고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무감사위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그 윤리위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해서 올리면 위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어떤 지금부터 이 지도부가 만들어갈 어떤 당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판단을 여상원에게 받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당무감사위의 구성도 좀 더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고르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위가 출범하고 나서 이 지금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수사가 아니고 조사하겠다는 부분도 12월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부의 시간표는 이미 이제 조기에 어느 정도 세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민심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급하잖아요. 그리고 여상원이 멀쩡하게 임기 끝나는 것도 사실 화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이 몰려가가지고 강하게 육안으로 보이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아주 예. 그냥 지금 당이 마비될 정도로 이게 지도부에 대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고 여상원에 대한 강한 분출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여상원이 내가 여기서 버티다가는 신세 조질 수도 있겠구나 좀 속된 말로 그렇게 느낄 정도의 정말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 판결할 때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최근에 반성문 한 2장 정도 쓰면은 반성문 2장 썼으니까 주의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판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상벌 체계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건데 그걸 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하게 여상원에 대해서 당원들이 목소리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상원에 대해서 지금 막 건드리고 일찍 임기 종료시키려고 하면 또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지면 할 것도 못 한다. 네. 잠잠하게 지켜보라. 이해돼요. 약속을 지키겠죠. 근데 저는 마음만 먹으면 여상원 해임시키는 거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물밑으로 의사를 전달해도 되고 약간 시끄러워져도 어차피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강행 돌파하겠다. 그 장애 집회 가지고 언론이 난리칠 때 정면 돌파했잖아요. 그 정도 각오의 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정치 공학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장동혁 대표를 굳건히 신뢰하고 믿어주고 서포트하는 입장이지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장동혁의 전당대회 때의 뚝심을 지금 다시 한번 바라는 당원들이 많다는 것은 솔직한 여론으로 또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중요한 게 뭐 그러면 스피드예요. 이미 방향은 정해졌어요. 당성 중심으로 투쟁 중심으로 싸우지 않을 자들은 배지 떼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원칙은 뭐 100% 120%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이 지지합니다. 문제는 이게 속도가 안 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스피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곽종건이 때문에 일부러 재판 거부하던 재판정을 갔어요. 네. 갔는데 역시 이제 대통령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곽종건이의 허위 진술과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 그러니까 일단 통화 시간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예.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의 통화보다 곽종근이 그 다른 사람들과 통화해서 지시했던 게 먼저였어요. 제1여단장, 1, 2대대장.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화로 지시받고 내가 그 지시를 전달했다는 곽종근 주장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곽종근이 이게 그 특검과 군경 검찰의 조사에서의 녹취록으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그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곽종근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지가 먼저 사고 친 거예요. 받지도 않은 지시를 가지고 무리하게 오버했다가 아하. 가장 어떤 심각한 범죄 혐의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헐뜯으면 특검과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곽종근을 조금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곽종근한테 아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놈인 거죠. 그런데 왜 이 곽종근의 거짓말에 지금 보시면 민주당도 여기에 숟가락을 안 올려요. 민주당이 희한하게 어허. 곽종근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쏴라 했다 뭐라 했다 이거에 대해서 네. 막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논평을 내거나 비난을 안 해요. 조용해. 예. 조용해요. 왜? 특검도 조용해. 민주당은 네. 이거 거짓말인 거 알거든. 아하. 특검이 어제 뭐라고 발표했냐면 곽종근 발언 추가 조사 안 한다 이랬어요. 추가 조사 안 한다 그랬어. 이게 사실이면 추가 조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나쁜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데 다 특검도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절레절레 저거는 김어준 헛소리급이다. 아하. 이거에 대해서 숟가락 안 올려요. 유일하게 숟가락 올리는 곽종근과 영원의 파트너인 쌍대머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한동훈이에요. 한동훈만 이거 숟가락 올리고 신났다고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내가 피해자다 비통하다 참담하다 나 그때 김건희 여사랑 싸우고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하. 예. 특검 민주당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 바로 한동훈인 겁니다. 이번 곽종근 발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네요. 예. 이미 이제 뭐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했던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걸로 판단되는 그런 증언들이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불리할 게 아니라 곽종근이 불리하다는 게 확인된 게 이번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짠판이 전부 다 한 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곽종근과 관련된 곽종근 휘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곽종근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란이면 곽종근의 내란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는 곽종근이라는 자가 이걸 되치기한 방식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코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이 사람은 12월 초에 12월 5일 경에 5일 혹은 그 전에 이미 민주당으로부터 접촉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자기 스스로 자기 지인한테 한 통화에도 얘네들이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12월 6일 날 정확하게 그 다음 날에 그 탄핵 표결이 있는 그 전날에 갑자기 판을 만들어 가지고 김병주하고 박선원이 가 가지고 마치 곽종근을 무슨 뭐예요? 투항한 적병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전쟁 이겼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면서 내일 탄핵 표결 당연히 통과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 만드는데 본인이 소모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왔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일반 대중들은 다시 곽종근의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곽종근이 툭 던진 게
한동훈이 이렇게 활용하게 만든 이런 일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거기에 노란한 언론들이 뭐 부역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 박종근의 알겠습니다. 내란이다. 예.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네. 코스피가 너무 떨어지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오늘 매도 사이드카를 사이드카 발동시켰다고 발동했어요? 합니다. 심각하네. 예.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또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 좀 오른다고 그걸 대단한 경제 성과인 양 국민들에게 투기를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고위 당직자, 고위 공직자가 나와서 이제는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 빚투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을 라디오에서 버젓이 했거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환율이요 지금 1,450원대로 가고 있어요. 난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사이드카를 발동해서 일단 매도를 발동을 걸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올라가요? 아니죠. 저게요. 예. 오히려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신호기 그렇잖아. 때문에 더 네.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저것들 정말 저같이 뭐 주식 모르는 사람도 그런 건 알겠다. 저것도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네. 이게 주식이 많이 오를 때도 근데 이재명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저 얼마나 많은 소액 투자자가 저게 뭐 엄청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없는 돈 증발 빚내서 투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큰일 났네 지금. 애초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피 자체가 코스피의 증가율만 봐도 이게 당연히 실물 경제 회복이라든가 실물 경제 회복을 예측한 그 숫자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다 심리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정치적 구호들이 다 작용을 한 것이고 거기에는 네. 또 이 좌익 정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무책임하게 푸는 것에 대해서 그걸 혜택 받으려면 지금 코스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관측이나 이런 하여간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다 결합돼서 밀어 올린 건데 그게 꺼지기 시작하면 알겠어요. 결국 예. 심리는 더 차갑게 냉각이 됩니다. 네,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 마무리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었는데 지금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 환율은요 1,445원을 오늘 찍었습니다. 네. 1,450원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단 하나가 코스피 상승인데 그것마저 흔들리고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과의 협상 합의문 하나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권현 대표님. 예, 결국 좌익 정권 실력 드러납니다. 이 문재인 정권 실력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죠? 통계를 조작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였어요. 아마 이재명이 바꾼 것 같은데 통계청을 이름을 바꿨나 봐요. 데이터청? 벌써 밑밥 깔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로드맵도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 실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인식하게 만들거나 이게 성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나 예를 들면 관세 협상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 2천억 달러 아니 현금 한 푼이라도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하고 EU는 대출 보증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만 현금을 2천억 달러를 주고 그게 성과인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통계까지도 조작할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장 올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요. 예. 결국 뭐 그 해당하는 데이터 청장이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조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이 있습니다. 당장 언발에 오줌 눈 거 동상 걸려서 발 잘라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 잘라질 겁니다. 네. 여의도 어퍼컷 오늘 장혜찬 최고위원 그리고 목격자 K 권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